자, 36번 시작을 할게요. 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읽어봐도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내용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고 쌤이 늘 이야기하지만 뭔가 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네이버 검색을 해서 배경 지식을 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 쌤들마다 입장이 사실 좀 다르거든. 다른데 쌤 입장은 주어진 글만 가지고 어찌됐건 간에 뭔가를 그 부분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수능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쪽이라서 배경 지식에 대한 비중을 두는 쪽이 아니고 하여튼 그래요. 내 입장은 그래요. 그래서 일단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자 이제 녹화됐네요. 자, 녹화 시작했습니다. When a change in the environment. 자, 이렇게 끊기죠. 그러니까 주어부죠. 주어부고 in the environment 하는 이 부분이 앞에 있는 change를 이렇게 꾸미겠죠. 그래서 환경에서의 변화, 즉 요거는 한꺼번에 환경 변화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환경 변화가 발생할 때 있다. 어떠한 형용사니까 어떠한 증가나 또는 감소가 있다. 자, in the rate니까 rate는 여기서 속도라는 뜻이겠죠. 속도의 증감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 at which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the neurons fire인데 이게 뉴런들이 주어고 fire이 동사예요. 근데 이게 자동사란 말이야. 그래서 뒤에 목적어나 보호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at which나 which가 받아야 되는 게 앞에 있는 선행사 rate인데 말하자면 그대로 그 속도가 또는 그 속도를이 되면 which를 써야 되겠지만 내용상 속도에 있어서의 증감이 있고 그 속도에서 뉴런이 뭐 발화한다, 파이어한다 라고 이제 해석이 이렇게 되잖아요. 맥락상. 그러니까 여기서는 at which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뒤에 문장을 읽어봐야 아는 건데 선생님이 이제 내용을 아니까 미리 답을 이야기하면 절대적인 증감이 아니라 상대적 증감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은 바로 자 how 플러스 주어 동사는 뭐뭐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ntensity 강도가 코드화되는 암호화되는 방식이다. 강도가 코드화되는 방식이다라는 것도 억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밑에 읽어보면 대략 그런 말이구나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어차피 앞에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동사가 바로 오기 때문에 이 앞에는 관계대명사가 와야 되죠. 그런데 콤마가 있으니까 무조건 대시는 안 돼요. 그죠? 계속지용법이기 때문에 대시 안 되고 위치가 이렇게 와야 되고 이 위치는 앞문장의 내용을 받는 그런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앞문장 전체나 일부의 내용을 선행사로 받을 때는 계속적 위치만 쓸 수 있어요. 계속적 용법으로 써야 되고 관계대명사는 위치로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이제 그 다음 부분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해 보면 환경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쌤 간단하게 쓸게요. 이게 전제죠.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자, 그 다음에는 속도의 증감이 있다. 상대적 증감이 있다. 속도의 상대적 증감이 있다. 늘거나 감소하는 상대적 증감이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 속도는 무엇의 속도냐 하니까 이 fire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모르는데 fire를 타동사로 생각하면 불이 나다 정도가 되겠죠. 불이 나다 또는 뭐 발사다 이런 뜻인데요. 발포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볼 때 뉴런이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하는구나 정도로 이 뉴런들이 신경세포잖아요. 얘들이 뭔가를 하는구나 정도면 되겠죠. 그래서 뉴런이 뭔가 하는 속도에 있어서의 상대적 어떤 증가나 또는 감소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위치라는 건 뭐냐면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속도의 상대적 증감. 이 속도의 상대적 증감이 뭐냐면
강도가 암호화되는 방식이다. 이게 강도의 암호화 방식이다. 자,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은 거죠. 자, 조건이죠. 그다음 결과고, 이 결과를 또 조건으로 본다면 또 이런 결과가 생기죠.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뉴런이 파이어하는 속도의 상대적 증감이 생기게 되고, 이 뉴런이 파이어하는 속도의 상대적 증감이라는 것이 결국 강도의 암호화 방식이다라는 암호 같은 이야기를 앞에 해뒀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정도로 정확하게 이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 생물학자도 아니고. 자, 더욱이 furthermore, 이 furthermore 하게 되면 위에서 했던 이 이야기에 동일 범주의 이야기를 플러스 하는 거죠. 위와 같은 류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relativity operates. 자, relativity라고 하는데 여기 상대성, 이게 어떤 상대적인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 상대성이란 것은 위에서 이야기했던 상대적 증감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동일 범주어예요. 그러한 상대적 증감이 작동한다 이렇게 되겠죠. 뭐 하기 위해서? 자, calibrate 하게 되면 조정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맞춘단 말이야. 조정하기 위해서 작동한다. 우리의 sensation, 우리의 감각을 조정하기 위해서 작동한다. 그러면 이 속도의 상대적 증감이라는 것이 결국 어떻게 한단 말이죠? 우리의 감각을 조정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으로 보면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뉴런이 파이어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오르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게 강도의 암호화 방식인데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 뉴런이 상대적으로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걸 통해서 우리의 감각을 조정한다라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오죠.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그러면 뉴런의 상대적 속도에 따라서 감각이 조정되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for example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든 이 내용을 보면 대략 앞에서 서두에서 끄집어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if you place, 만일 여러분이 둔다면 동사죠. 한 손을 뜨거운 물에 둔다면, 그리고 자,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하나 디아들이죠. 나머지 다른 한 손은 ice water, 자, 얼음물에다가 집어넣게 된다면 for some time, 약간의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한다면 뭐 하기 전에? 자, before immersing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치사로 봐야 되겠죠. 전치사. 그래서 immersing them. 자, 그것들을 그 두 손이 되겠죠. 그 두 손을 담그기 전에 이렇게 되겠죠. 담그기 전에 두 손을 잠깐만 lukewarm 미지근한 물에다가 둘 다 그 손을 담그기 전에 그렇게 한다면 실험 내용은 충분히 이해되죠. You will experience. 자,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냐면 뭐하기 전에니까 일단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before 뒤에 나오는 이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한 손은 hot water에, 한 손은 ice water에 넣어놨다가 덴보스 둘 다를 꺼내가지고 어디다 담그냐 하니까 미지근한 물에 담그게 되겠죠. 물 온도만 가지고 생각하면 미지근한 물은 뜨겁지 않은 물이면서 차갑지도 않은 물이 되겠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중간쯤 되는 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sensation, 감각, 온도 감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상충하게 되겠죠. 서로. 뭐 때문에 상충하냐 하니까 상대적 변화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어떤 변화? In the receptors. 수용체가 자, 뜨겁고 차가운 것을 registering, 등록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자, 구조는 이렇습니다. 여기 전치사가 이렇게 나오죠. 이 전치사 뒤에 registering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동명사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럼 여기 the receptors 하는 이 부분이 수용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의미상주어가 되겠죠. 의미상주어. 자, 그래서 이 수용체가 뜨겁고 차가운 것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의 상대적 변화가
나온다는 거죠. 등록한 데 있어서의 상대적 변화 때문에 온도감, 상충하는 온도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가운 물, 뜨거운 물에 넣었던 그 설명 밑에 나온다. 설명을 봅시다. 비록 두 손이 모두 있지만, 자, 두 손이 있지만 지금 동일한 물 안에 있다 하더라도, 자, 하나는 느끼게 된다. 그것이 그 물이 더 차갑게 느끼게 되고, 참 두 개니까 되어드리겠죠, 그렇죠? 나머지 하나는 더 따뜻하게 느끼게 된다. 자, because of 때문에가 되겠죠. 여기 because of은 뭐 너무 잘 알지만 여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뒤에 명사 구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because of 다음에는 change가 명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because of 다음에 뭐 똑같네요. change가 명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명사야. 상대적인 변화 때문에 그렇다. 이후의 경험, 이전의 경험. prior 하게 되면 이전에 앞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전 경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이전 경험이라는 것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 집어넣었던 그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 변화가 생긴다는 건데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차가운 물에 들어가 있던 애랑 그다음 아주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던 그 손이 미지근한 물을 만나게 되면 그 전에 차가운 물을 기준으로 해서 그 현재 들어가 있는 그 미지근한 물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 뉴런이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죠? 뭐 마찬가지로 차가운 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뉴런이 또한 판단을 하게 되니까 그 등록하는 것에 있어서 그 뜨겁고 차갑고를 등록하는 뉴런의 작동이 상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쌤이 말은 하지만 대략 이런 내용인데 뭔 소리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하죠. 체험을 해봤으니까, 그렇죠? This process, 자, adaptation, cold adaptation, 수능, 적응이라고 분리우는 이렇게 되겠죠. 분리우는 부른다 하면 안 되겠죠. 분리우는 이러한 과정은 하나이다. Organizing principles operating throughout the central nervous system. 자,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가 앞에 있는 principle 이렇게 꾸미고 번역상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이제 번역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뭐 조직 원리 정도가 되겠죠. 그냥 해석하면 조직 원리다. 어떤 조직 원리냐 하니까 자, 중앙신경 체계죠. 중추신경계, 아우 유식하게 보이나 그지? 중추신경계 전체적으로 작동하는 조직 원리 중에 하나이다. 신경이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작용한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t explains. 그것은 이러한 과정이라는 것은 위에 이 내용이죠. 그것은 설명합니다. why 플러스 주어 동사라고 하게 되면 이 앞에 reason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로 바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inside the dark room. 자, 어두운 방 안쪽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만일 여러분이 자, 들어왔다면 이렇게 되겠죠. 들어왔다면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대낮으로부터 대낮의 환경에서 그 어두운 방으로 들어왔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게 당연히 상대적인 거니까 그 prior experience가 기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밝은 곳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다크룸은요. 매우 어두운 방이 되겠죠. 그러니까 눈은 상대적으로 어둡게 느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Your eyes, 여러분의 눈들은 자, have to become 적응되어야만 한다. 자, accustomed죠. 익숙해지는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became accustomed to 하게 되면 이 accustomed to가 익숙해지다죠. be accustomed to ing 뭐 명사 이런 거 여러분 들어봤죠, 그렇죠? 어디 익숙하다잖아요. 그래서 익숙해져야만 한다. 어디에 new level of luminance 그 밝기의 정도죠. 밝기의 레벨. 새로운 밝기의 정도에
익숙해져야만 한다. 이 새로운 밝기의 정도라는 게 이 어두움이죠. 어두움. 그렇죠? 아주 밝은 데 있다가 이 어두움에 적응을 해야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자, 그다음에 adaptation. 이 적응이라는 것은 설명합니다. 사과가 여기 이제 이형식이니까 뒤에 보호 형용사 와야 되겠죠. sour. 사과가 시게 만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먹은 후에 이렇게 되겠죠. 먹은 후에 이때도 after 전치사로 볼 수 있습니다. 먹은 후에 sweet chocolate 달콤한 초콜릿을 먹고 난 후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Y가 또 두 개 있죠. 이렇게. 또 설명을 하게 되겠죠. Why traffic 교통이 louder 더 시끄럽게 들리는지 도시에서 만일 여러분이 보통 시골 in the country 시골에서 산다면 도시에서 교통 소리겠죠. 그렇죠? 어떤 그 차가 지나가는 소리들이 더 시끄럽게 보이느냐. 그렇죠? 보이는지에 대한 이유.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모든 게 상대적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쭉 훑어볼게요. 처음에 있는 이 문장은요. 처음에 있는 이 내용들이 뭔 소린가 싶어서 이제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아래에 있는 어떤 그 내용을 읽기 전에 사실 모의고사 풀 때 기가 팍 꺾이기 쉬운 내용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일반 진술이라고 그러고 이 아래에 있는 이 예시들을 특수 진술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글을 읽을 때 특수 진술 부분과 일반 진술 부분을 다 이해를 하게 된다면 그 글 자체는 굉장히 쉬운 글이에요, 보통. 근데 어려운 글들은요. 일반 진술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추상적이어서 특수 진술 부분을 읽어야지 일반 진술의 내용을 이해한다거나 혹은 일반 진술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지만 특수 진술의 내용을 보고 유추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내용, 이 예시의 내용만 충분히 알면 이 앞의 내용은 이 문구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모의고사 글들은 그렇게 읽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는 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생물학부터 시작해서 온갖 걸 다 다루잖아요. 그 모든 배경 지식을 갖춘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쭉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환경 변화가 생길 때 그 뉴런이 파이어하는 속도에는 상대적인 증감이 있다. 상대적으로 증가하거나 또는 그런 감소하는 그런 속도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그 강도가 암호화되는 방식이다. 근데 강도가 암호화되는 방식인데 이게 암호화된다. 이거 선생님 뇌피셜로 좀 설명해 보면요. 암호라는 게 여기서는 일종의 신호 같은 뇌로 가는 신호로 바뀐다는 정도로 쌤 그렇게 예측합니다. 예측하는데 그건 뭐 생물학자가 아닌 그냥 일반 문과인으로서 예측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뇌로 어떤 그 감에 대한 정보가 전달된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이해 못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위에 있는 내용을 한층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한 상대성이 있는 것은 상대성이 작동하는 건 뭐냐면 감각을 조정해 주는 거다. 즉 우리의 감각과 상관이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감각에 대한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물, 차가운 물에 각각 넣었다가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 그 전의 감각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변화가 생긴다. 상대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 밑에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 동일한 물에 집어넣고 있더라도 자, 이전 경험이죠. 그렇죠? prior experience. 그 이전 경험 때문에 이러한 상대적 변화가 이전 경험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상대적 변화 때문에 그 양손의 느낌은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들이
자, 어댑테이션이죠. 그렇죠? 이거 뭐 잘 봐두시, 뭐 별거 없어요. 다 알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중추신경계 전반적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생물 시간에 암적응 뭐 하여튼 그런 거 배운 적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준다.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오면 잠깐 이렇게 시력이 상실되는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눈들이 만약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방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눈이 새로운 밝기에 적응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다. 정리가 아니라 요 앞에서 했던 이 예시를 한 가지 더 들고 있습니다. 정리 부분 따로 없어요. 또한 이 적응이라는 것이 단 거 먹고 난 이후에 사과 먹으면 상대적으로 더 시게 느껴지고 조용한 데 살다가 시끄러운 데 오면 상대적으로 더 시끄럽게 느껴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첫 줄 때문에 너무 쫄 필요는 없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6번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